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하신 거 자동이체, 자동매수 걸어놓을 거다. 연금저축펀드 만드세요. 저는 지금 연금저축펀드에 자동이체 해놓고 알아서 코덱스 S&P 500 매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주식 자동 매수하기도 설정해놓으면은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얘가 모아가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왜 연금저축펀드를 하냐? 연금저축펀드 그걸로 주식을 산 거건 그 주식들이 배당을 낳은 거건 세금을 안 떼요. 출금하기 전까지.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요 오히려 내년에 환급 받아요. 16.5% 돈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직이 아니면은 돈이 들어와요. 내가 홈택스 세금이 잡히면은 내년에 그 연도에 넣은 액수의 16.5% 돈을 받는 거예요. 월에 5만 원씩만 넣어도요. 연금저축펀드에 내년에 세액 환급 9.9만 원이 돼요.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고요. 세액공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남는 생돈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연금저축펀드 꾸준히 모아가면 세액공제도 돼요. 받을 거 다 받으면 환급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인출할 때 세금 훨씬 더 감면돼서 10몇 프로씩 나가는 거 나중에 55세 이후에 인출할 때 5%밖에 안 떼요. 세금. 인출하지 않으면은 거기 통장에서 떼간 세금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저축통장이건 배당이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금을 떼가거든요. 이자가 들어올 때 15% 이자 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냅둬도 이자 들어오는 양이 다른 거예요. 연금저축펀드는. ISA 보통 이제 3년을 채워야 과세 혜택이 온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1, 2년 때는 세금 혜택이 없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해외 ETF를 하려면 타이거 S&P, 코덱스 S&P 하려면 ISA 개설하자마자 바로 해도 돼요. 왜냐면 주식 이탁 계좌로 타이거 S&P, 코덱스 S&P 또는 미국 방산 탑10 또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그런 거 주식 이탁 계좌에서 팔면 그냥 15.4% 원천징수 해가버리고 나한테 그 85%밖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ISA는 그걸 안 떼가요. 15.4%를 안 떼가요. 팔아도. 3년 안 채워도 그걸 안 떼가요. 그 3년째 정산돼서 그걸 합쳐서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ETF 트레이딩 할 거면 무조건 ISA로 해야 돼. 엄청 간단해요. 코덱스, 타이거, 해외 어쩌고저쩌고, 금 어쩌고저쩌고, 천연가스 어쩌고저쩌고 트레이딩 할 거면 무조건 ISA. 이거 안 하면 손해입니다. 이거 안 하면 세금 줄줄 셉니다. 다들 배당 절세 알잖아요. 해외 ETF 사고 팔고는 무조건 ISA. 그리고 해외 ETF를 TQQQ 6% 3배짜리 하니까 해외 걸로 하는데 국내에는 그게 없어서 근데 1배짜리 할 거면은 QQQ SPI로 하면은 손해예요. 세금만 줄줄 세요. 나중에 시세 차익에서 세금 ISA는 훨씬 절세됩니다. 또는 연금저축펀드로 S&P 500 모아가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SPY QQQ 1배짜리를 해외 주식에서 산다? 그러면은 너무 상대적으로 손해가 크다라는 거예요. 지수를 할 거면은 이걸로 하는 거고 저는 연금저축펀드로 S&P 500을 자동 매수를 걸어놔서 월에 20만 원 자동이체 10일날 자동이체 해놓고 11일날에 S&P 500 하나에 2만 4천 원 정도 하니까 8주씩 자동 매수 걸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자동이체 되고 그 다음날 얘네가 자동 매수해서 카톡이 알람톡이 와요. 슈드도 한국판 슈드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잖아요. 이게 훨씬 이득이에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걸 ISA나 연금저축펀드를 하시면 돼요. 월 5만 원부터 하라 그래요, 저는. 제가 계산해봤을 때 월 5만 원만 넣어도요. 그 다음 연도 세액공제가 16.5%라 9.9만 원, 10만 원이 세액공제 되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상장돼 있는 건 다 ISA로 해도 되는데 그리고 연간 최대 적립을 하고 싶다 하시면요. 900만 원 부분이 세액공제 되는 거라서 연금저축에 600 넣고요. 남은 300을 IRP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75에서 80 정도를 거기다 모아가는 건데 근데 우리 주식하기 바쁘니까 한 달에 3, 40 적금 넣는 것도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IRP까지 굳이 만들으라고는 안 해요. 근데 진짜 저축과 좀 원금 보장이 중요하다 하시면은 나는 매달 한 150 이상씩은 적금으로 넣어야 된다 하시면 900만 원에 해당되는 것까지가 세액공제 되기 때문에 연금저축에 600 넣고 연간 IRP에 300 넣고 나머지 900을 연금저축에 넣는 거라서 이걸 나눠서 얘기를 하면 연금저축에 125씩 넣으면 되고요. 매달 150씩 적립하고 싶다 하면은 IRP 25씩 넣으면 딱 깔끔하게 세액공제 한도 꽉꽉 채워서 납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다 하면은 연간 900만 원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거의 150만 원이 나가요. 환급을 받는 거예요. 이게 대신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소득은 있어야 돼요. 무직이면 환급 안 돼요. 이 환급이 되니까 이걸 또 하라는 거죠. 이걸 모아가는 맛이 있는 거죠.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만약에 48만 원이 세액공제되면 나머지 100만 원이 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600까지 세액공제가 되는 거라서 연금저축펀드 연에 100만 원만 납입해도 돼요. 이거 연간 납입액이라서 한 번에 600도 돼요. 그러니까 매달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연금저축에 왜 이렇게 비중을 실으라 하냐면 IRP는 도중에 빼려면 쓰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집을 사야 된다고 하니 연금저축은 600만 원 넘는 한도에 대해서 자유롭게 뺄 수가 있어요. 과세 혜택 안 받는 부분, 추가 900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넣었다 뺐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과세 혜택 받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연금저축을 왜 하냐? 이게 저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금이자처럼 4%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무시할 게 아닌 게 제가 월에 20만 원씩 S&P 모아간다 했잖아요. 재미나게 계산기 시켜볼게요. S&P 수익률이 연간 11%라서 내가 연금저축을 55세 이후에 수령할 거니까 30년 모아간다 해볼게요. 30년 모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 지금 33이니까 30년 모아가서 뭐 60센트 해볼게요. 만약에 투자기간 30년이야. 납입원금 7,200만 원인데요. 연 11% S&P이기 때문에 나는 7,200만 원만 납입했는데 5억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월에 20만 원씩 연금저축에 모아가요. 5억이 넘는다고요. 월에 20만 원도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들한테 저 월에 5만 원만 하라 하거든요. 월에 5만 원만 해도 어떻게 될까요?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30년 동안 5만 원 피자 2판 안 사먹는다 생각하고 자동이체 걸어두세요. 1,800만 원이 10배가 돼. 1억 5천이 돼요. 이거를 그래서 보험 대신에 아니면은 통신요금 줄이고 통신요금 알뜰 요금대 쓰시고 3만 원이라도 하세요. S&P 500. 이거를 또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돼. 자동으로 걸어놔야 돼. 내가 살려고 하면 이번 달 5만 원 그냥 다른 데 쓰려고 이래버리거든요. 월에 5만 원씩만 어디 그냥 줄줄 세는갑다 세는지도 몰랐는데 통신요금 더 낸다 생각한 건데 그 통장 까보니까 나중에 1억 있었네 이러면은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래서 월에 뭐 3, 40 또는 5만 원 10만 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자유롭게 주식 ETF 사고 팔고 할 거면 ISA로 하시면 됩니다. ISA는 넣었다 뺐다 하는 주식 트레이딩 계좌예요. 대신 국내 거만 하는 거예요. 국내에 상장돼 있는 해외 ETF 포함해서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ISA는 이걸로 국내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 특히나 국내 상장 해외 ETF, 해외 S&P, 해외 QQQ, 금, 은, WTI, 천연가스 이걸로 안 하면은 손해입니다. 팔 때마다 세금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리고 ISA는 나중에 3년마다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내가 S&P나 천연가스 이런 걸로 ISA로 단타 치다가 300이 이익이 났는데 마이너스 150 손해가 났어요. 근데 이거 ISA로 안 하면은 마이너스 150은 신경 안 쓰고 나 300 이익 날 때만 세금 다 미리 떼갔던 거예요. 15.4%. 그리고 나는 이미 세금을 한 15.4%면은 4, 50만 원 이상 떼져 있는 거예요. 트레이딩 할 때마다 자동으로 떼갔었기 때문에 나중에 마이너스 150 손해가 났건 뭐건. 근데 ISA로 하면 3년마다 그 세금을 떼가는 거기 때문에 300을 벌어놓고 150 손해다. 그러면 플러스 150이잖아요. 내 이익은, 시세차 이익은. 그러면 세금 안 떼가요. 왜냐? 비과세 한도 200만 원까지. 그러니까 ISA로 안 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본인이 무직이다. 그러면 일단 일반용으로 가입이 돼요. 일단 가입할 때는. 근데 증권사에서 전화가 온대요, 보통. 전화 안 오면은 내가 전화해서 서민용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입니다. 그래서 300을 벌고 마이너스 150이 나고 150만 원 이익인 거 다 세금 안 내는 부분인 거예요. 국내에서 천연가스 단타 치는 분들 다 주식이탁으로 하면 다 알게 모르게 세금을 뗀 상황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ISA로 하셔야죠. 특히나 국내 금 투자하실 거면, 국내 금 ETF 하실 거면.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율과세라서 내가 소득이 잡히는 일반형이라 했을 때 총 시세차익 700만 원이 나는데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할 때 15%면은 75만 원이잖아요. 근데 9% 하면은 500만 원에 9%면은 49만 원 정도? 75만 원 정도까지 세금을 떼가지 않죠. 처음에 계좌 개설할 때는 주식 이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걸로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을 다 할 수 있게 아주 기본적인 계좌인 건데 국내 주식 할 거면 ISA로만 하는 거예요. ISA는 아예 국내 주식 트레이딩용이다 생각을 하시고. 근데 이제 이런 한도가 있긴 하죠. 납입 한도가 거기다 채워넣을 수 있는 총액이 1억. 왜냐면 모든 세금 혜택을 다 받으면 안 되니까 국내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해외 트레이딩용이라면 특히나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으로 2, 3억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다 하나에다 다 2, 3억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ISA는 또 이거는 증권사 여러 개 가입도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증권사 하나 잘 선택하시고 총 납입액 1억밖에 안 되니까 뭐 몇 천만 원 단위로 하실 거면 국내 주식 ISA로 하시면 돼요. 코덱스 골드 선물. 이게 미국 원자재장에 있는 골드 선물 추종하다 보니까 이런 거 팔 때마다 자동으로 세금을 떼가기 때문에 이런 거를 ISA로 하면 팔 때 세금을 안 떼요. 3년에 한 번씩 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하신 거 보험 대신 나는 자동이체, 자동매수 걸어놓을 거다. 연금저축펀드 만드세요. 나는 국내에서 미국 주식 ETF 사고팔고 할 거다 하시면은 ISA 지금 만드세요. ISA는 절세 중단기고 연금저축은 노후 복리효과 극대로 노리는 거. 그래서 여기다 적어보면은 ISA에다가는 뭐 적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단기로 사고파는 거다 보니까 이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근데 IRP든 연금저축이든 단기로 모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자동 매수 걸어놓을 거기 때문에 진짜 걱정 없는 것들. 그래서 저는 코덱스 S&P 500 모아가잖아요. 이 코덱스여도 되고 타이거여도 돼요. 타이거는 미래셋이고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이고, 그리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해도 돼요. 이것만큼 안전한 거 없어요. 연구저축은 3개 중에서만 고르셔도 돼요. 뭐 여기다 금을 썩는다, 국채를 썩는다, 미국채를 썩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만한 거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로만 조지셔도 돼요. 연금저축펀드. ISA는 국내 주식 뭐든, 근데 혜택 좋은 것은 국내 상장 해외 ETF. 국내 상장 해외 ETF는 해외 주식 직투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국내로 트레이딩 할 수 있으면 무조건 국내로. 기타는 진짜 해외 주식은 ISA나 연금저축으로 못 사요. 티커 자체가 영어인 티커들. 테슬라 이런 거는 기타에서 사야 돼요. 해외 주식 사는 주식 이탁 계좌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해외 주식은. 연금저축은 저는 월에 20만 원씩 11일에 자동이체 걸어놓고 11일에 자동 매수 되게 해놓는다 했잖아요. 코덱스 S&P 500. 투자 비중이 얼마인지는 조절하기 나름이고, 전체 투자 비중에 월에 넣는 투자 비중 10%도 안 넣어도 돼요. 연금저축은 1%라도 넣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복리로 쌓아가는 게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 50대 이후에 뺄 거예요. 여기로 모아가는 돈들은, 연금저축에 모아가는 돈들. 진짜 안 빼도 될 거면 진짜 계속 안 뺄 거다. 난 55세 이후까지는, 내가 연금 타먹기 전까지는 안 뺄 거다라면 연금저축이죠. 근데 빼도 상관은 없는데 그만큼 세액공제를 안 받을 뿐이지, 연금저축 보험하지 마시고 연금저축 펀드를 모든 증권사 앱에서 다 개설할 수가 있고요. 연금저축 펀드 모아가 쓰잖아요. 자동 매수를 걸어놓으라는. 그래서 나는 손 하나 깠다가 안 나가게끔 해야 돼요. 연금저축 펀드를 하려면. 나도 모르게 모아가고 있어야 돼. 전 지금 연금저축 펀드 얼마 모인지도 몰라요. 일부러 안 열어봐요. 열어보면 내가 뺄까봐. 국민연금공단도 우리 통장에서 자동이체 빼가는데 그렇게 뺏기는 것만 자동이체 걸어두지 마시고 내가 모아가는 것도 자동이체 걸어놓고 자동 매수까지 걸어두셔야 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연금저축 보험만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이걸 알려주니까 완전 알았으면 진작했을 거라고. 이게 50대, 60대라고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5년만 채우면은 60살에 가입하셔도 5년만 채우면 65세부터 수령 가능. 5년만 채우면 돼요. 언제 가입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최소 수령 가능 연령이 55세부터라서 이게 나중에 50대 가서 5년 동안 모으려면 5년 동안 모아서 55세부터나 60세부터 연금 수령하려면은 되게 빡세게 모아야 되잖아요. 납입액 크게. 근데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면은 알게 모르게 엄청 쌓이니까. 우리 단기로 국내 주식 트레이딩, ISA로 직접적인 해외 주식만 못 사는 거지 국내 상장된 해외 ETF, 해외 주식 다 살 수 있고요. 일단 ISA의 완전 그 절세 혜택을 노리는 구간은 3, 6, 9, 12, 3년마다 절세 혜택을 노릴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해외 ETF는 팔 때 15.4%를 바로 떼가지 않는, 그 원천징수의 세금을 바로 떼가지 않아서, 왜냐면 그 손익통산이 3년마다 되는 거기 때문에 해외 ETF 팔 때 원천징수 안 되는 그런 이득이 엄청 꿀이라는 겁니다. ISA는. 그래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하실 거면 ISA로 하라는 거고요. 국내 주식을 그냥 트레이딩 할 때는 ISA랑 일반 주식 위탁 계좌랑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배당에 대해서도 배당세 15.4%를 떼고 들어오거든요. 일반 주식 위탁 계좌는. 근데 ISA는 그걸 안 떼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이 일반형인 경우 200만 원까지는 배당액에서 떼가는 세금이건 손익통상에서 떼가는 세금이건 200만 원까지는 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해외 ETF 팔았을 때 300만 원 이익이 났는데 내가 150만 원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총합이 150만 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세 혜택이 너무 좋아서 ISA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안 하면 손해인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할 때 그건 ISA로 하라는 거고, 연금저축펀드는 진짜 저축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이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연금식으로 수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금저축 보험도 있지만 펀드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금액을, 그 돈을 활용해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연금저축 펀드는 안정적으로 길게 원금 보장되는 형태로 가져가려고, 근데 거기에 이자를 더 받으려고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S&P 500을 이걸로 모아가기 좋다라는 거고, 그래서 월에 5만 원씩만 납입하는 걸로 시작을 해도 됩니다. 또 월에 10만 원씩만 해도 이게 누적액이 굉장히 커서 재미나이로 계산해봤을 때 월에 5만 원씩만 S&P 500을 자동 매수 자동이체 걸어놔도
연에 11% 수익률이기 때문에 30년을 모아갔을 때 원금은 2천만 원도 납입을 안 하지만 1억 5천 정도 불려져 있게 된다라는 거. 거의 10배가량 불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아가는데 매년 세액공제 환급받는 그 맛이 있기 때문에 모아가는 거예요. 연금저축펀드는. 중도 인출만 안 하면은 매년 세액공제 되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높으면 13.2% 세액공제 되는 거고요. 그리고 꽉꽉 채워서 연금저축 월에 50만 원씩 꽉꽉 채워서 납입하면은 세액공제 100만 원도 되는 거예요. 30만 원 공제되고 나머지 70만 원 환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공제 다 되면은. 연간 최대 적립하려면 1,800만 원으로 세액공제 대상 되는 부분이 900만 원이고 세액공제 미대상 되는 부분이 추가 900만 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미대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넣었다 빼도 상관이 없어요. 세액공제 혜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가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연금저축 하면 넣었다 뺐다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세액공제 되는 대상에 한해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되는 거죠. 세액공제도 되고 그 과세가 나중에 55세 이후에 과세가 이연이 돼요. 그때 수령하려고 할 때 수령액이 5.5%만 떼가는 거고요. 연금 수령 연도가 더 늦어질수록 4.4% 떼고 80대에 만약에 수령한다 그러면은 총 수령액 3%대밖에 떼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늦어질수록. 가장 권하는 방식으로는 적금을 많이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난 주식 투자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월 고정납입 50 이하로 연금저축 납입하게 될 때는 이렇게만 해도 월에 10만 해도 되게 큰 거거든요. 그렇게만 한다면은 연금저축만 하시면 돼요. IRP까지 만드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유롭게 주식 ETF, 특히 국내에 있는 해외상장 ETF들 하시면은 ISA 2개로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부분이 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해도 저는 중도인출 안 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모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나 계획 짜고 싶은 분들 이 표 캡처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어떻게 비중을 넣을 건지. ISA도 배당주로 좀 제대로 하고 싶다 하시면 월배당 ETF도 있고요. 뭐 삼성전자 우, 현대차 우, 삼성 SDI 우, 신한지주 우 이런 애들 잘 설계하면은 그들이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3, 6, 9, 12마다 들어오고 어떤 거는 2, 5, 8, 11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월배당으로 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재미나이한테 세팅해달라 해도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국내 우선주 주식들, 우량한 애들 중에서 ISA도 뭐 자동 매수 걸어놓고 싶다 하신다면은 그렇게 세팅해서 모아가시기도 하더라고요.